어젯밤에도 새벽 3시에 눈이 떠지셨나요? 시계를 보니 또 새벽 3시 15분. 한숨 쉬며 또 잠 다 잤네 생각하셨죠?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이 더 자주 생깁니다. 베개를 뒤집고 이불도 바꿔보고 양도 세어봤는데 그래도 잠이 오지 않아 결국 천장만 바라보며 한숨만 쉬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어나 오늘 하루 어떻게 버티지 걱정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셨을 겁니다. 이런 날이 일주일에 서너 번, 때로는 매일 반복되면 정말 괴롭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 오늘 정말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당신이 괴롭게만 여겼던 그 시간이 사실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황금 시간이라는 사실을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괴로웠던 새벽 3시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바뀝니다. 단 한 달 안에 건강, 돈, 인간관계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지 않으면 매일 밤 찾아오는 인생 최고의 성장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김영수 할아버지는 10년 넘게 새벽잠 문제로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나이 들면 다 그래요 라는 대답만 들었죠. 잠들게 하는 약을 먹어도 어김없이 새벽 3시에 깨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할아버지는 우연히 이 방법을 알게 되셨고 한 달 만에 30년 젊었을 때처럼 개운하게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잠드는 약도 끊으셨고요. 새벽에 깨는 이유는 단순한 불면증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특별한 신호입니다. 유명한 뇌과학자 조 디스펜자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이 시간은 뇌의 힘이 최대로 발휘되는 창조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특별한 시간을 활용해 인생을 변화시키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방법들을 따라한 사람들은 평균 42일 만에 삶의 질이 2배 가까이 좋아졌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당신의 인생을 바꿀 20분이 시작됩니다. 새벽 3시, 방 안은 고요합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에 혼자 깨어있는 당신, 이제 그 이유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잠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젊었을 땐 머리만 베개에 닿으면 잤는데 요즘은 왜 이러지? 이런 생각하셨죠? 나이가 30살 넘어가면 우리 몸의 잠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10년마다 10%씩 줄어듭니다. 60살이 되면 20살보다 30% 이상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잠이 깊지 않고 자주 깨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65살 이상 어르신의 10명 중 7명 이상이 밤중에 최소 한 번 이상 깬다고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정상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 몸에 남아있는 옛날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숲이나 들판에서 살았습니다. 새벽 3시에서 5시는 맹수의 활동이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깨어 주변에 위험이 없는지 살피는 것이 생존에 꼭 필요했습니다. 그 습관이 아직도 우리 몸에 남아있는 겁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사실인데 인간은 원래 한 번에 8시간 내내 자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2번 나눠 자기가 일반적이었죠. 저녁에 4시간 자고 한두 시간 깨어 있다가 다시 새벽에 4시간 자는 방식이었습니다. 역사책을 보면 그 깨어있는 시간의 사람들은 글을 쓰거나 기도하거나 이웃집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을 걱정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공장이 많아진 이후에야 우리는 8시간 내내 자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그 옛날 습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꿈을 꾸는 잠이 많아집니다. 새벽 3시에서 5시에는 꿈을 꾸는 렘 수면이 가장 많습니다. 이때는 뇌가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는 상태라 작은 소리, 약간의 비대도 쉽게 깨어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시간에 깬 뇌는 하루 중 가장 맑고 창의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하버드 병원의 체이슬러 박사는 새벽 3시에 깬 뇌는 명상 상태와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이때 뇌는 창의력, 직관력, 통찰력을 높이는 상태가 됩니다. 많은 위대한 예술가들과 과학자들이 새벽에 깨어 작업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에디슨, 모차르트도 모두 새벽에 일어나 일했던 사람들이었죠. 일본의 노벨상 받은 오스미 요시노리 박사는 가장 중요한 연구 생각은 모두 새벽 서너 시에 떠올랐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큰 상을 받게 된 영구도 새벽에 깨어 있을 때 중요한 생각을 얻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새벽에 깨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입니다. 병이 아니라 우리 몸의 정상적인 변화입니다. 오히려 우리 뇌가 가장 창의적이고 활발한 시간에 깨어나는 것이죠. 문제는 깨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귀중한 시간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걱정하거나 스마트폰을 보며 낭비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질 것입니다. 이 특별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새벽 3시 15분,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던 김철수 할아버지는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이 영상을 발견했죠. 그리고 첫 번째 방법을 실천해 봤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새벽 글쓰기입니다. 침대 옆에 작은 노트와 펜을 준비해 두세요. 새벽에 깼을 때 불을 환하게 켤 필요 없이 작은 스탠드만 켜고 15분간 글을 써보세요. 뭘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걱정 마세요.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쓰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나는 요즘 내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앞으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마치 일기처럼 아무도 읽지 않을 것처럼 솔직하게 쓰는 겁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교의 제임스 페니베이커 교수는 30년간 마음을 표현하는 글쓰기의 효과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글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면역력이 강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며 잠의 질이 좋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효과적인 것은 감사 일기입니다. 그날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 손녀가 전화해줘서 감사, 맛있는 저녁을 먹어서 감사, 비가 와서 창밖이 아름다워서 감사. 이런 작은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한 일을 적는 습관은 어르신들의 잠 시간을 30분 정도 늘리고 잠의 질을 41%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한 달 동안 이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처음엔 몇 줄 쓰는 것도 어색했지만 날이 갈수록 글이 길어졌고 더 솔직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나는 정말 뭘 하며 살아왔을까? 라는 질문에 답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40년간 회사에서 성실히 일했지만 정작 자신이 좋아하는 목공일은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못했다는 사실을요. 그 후 그는 매주 토요일마다 동네 목공방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나무 소품들을 만들어 동네 장터에서 파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직접 만든 장난감을 선물하기도 하고 이웃들과 새로운 관계도 만들었습니다. 새벽에 깨는 게 이제는 축복입니다. 그때 쓴 일기가 제 인생의 새 장을 열어줬으니까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새벽 글쓰기는 단순한 일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속마음과 나누는 깊은 대화이며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는 새벽에 깬 뇌는 평소보다 방어막이 낮아져 있어 자신의 진짜 바람과 생각에 다가가기 쉽다고 말합니다. 이때 글을 쓰면 평소에는 떠오르지 않는 깊은 생각을 얻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책 당신은 기적이다에서 말합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의 뇌는 마치 젖은 찰흙과 같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만들어질 준비가 되어 있죠. 이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 그날의 뇌 활동이 결정됩니다. 새벽 글쓰기에는 특별한 형식이 없습니다. 글씨가 예쁜지 맞춤법이 맞는지 걱정할 필요도 없고 남에게 보여줄 것이 아니니 글솜씨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솔직하게 속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써내려가면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나쁜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모두 종이에 쏟아내세요. 연구에 따르면 걱정되는 일을 글로 적으면 내가 그 문제를 처리했다고 생각해 불안감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오늘 밤 혹은 내일 새벽에 눈이 떠진다면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대신 노트와 펜을 들고 15분만 써보세요. 그리고 한 달만 이 습관을 유지해보세요. 이 방법은 너무 단순해서 효과가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강력한 변화를 가져오는 도구입니다. 복잡한 기술이나 비싼 장비가 필요 없고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 결과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영희 할머니는 20년간 잠을 잘 못 자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병원을 10군데도 더 다녔고 온갖 약을 다 먹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다 두 번째 방법을 알게 되었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새벽 명상입니다. 저는 절에 다니지 않는데요. 명상은 어려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알려드리는 명상은 종교적인 것도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5분간 조용히 앉아 숨쉬기에 집중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인도의 오래된 요가 책에서는 새벽 3시에서 5시를 브라흐마 무후르타, 즉 창조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은 우주의 에너지가 가장 맑고 강한 때라고 합니다. 티베트 스님들은 수천 년 동안 이 시간에 일어나 명상을 해왔습니다. 그들에게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귀한 시간이자 마음이 가장 맑게 깨어있는 시간입니다. 놀랍게도 현대 뇌과학 연구도 이것이 사실임을 보여줍니다. 미국 UCLA 뇌과학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새벽 3시에서 5시의 뇌는 특별한 상태에 있습니다. 바깥 자극이 적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적으며 뇌의 앞쪽 부분이 특히 활발히 움직이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침대에 편안히 앉으세요. 허리를 곧게 펴되 힘주지 마세요. 등을 곧게 펴고 눈을 부드럽게 감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4초 동안, 내쉴 때 6초 동안 천천히 숨을 쉽니다. 이렇게 5분만 숨쉬기에 집중하세요. 숨쉬기에 집중할 때 배가 부풀어 오르고 내려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마치 파도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숨쉬는 것을 지켜보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이 자꾸 다른 생각으로 흐르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부드럽게 다시 숨쉬기로 주의를 돌리면 됩니다. 완벽하게 집중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저 알아차리고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숨쉬기가 편안해지면 이제 원하는 모습 그리기를 시작하세요. 이것은 마음속으로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는 과정입니다. 건강한 몸을 원한다면 활기차게 걷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세요. 근육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숨쉬기가 편안하고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돈 걱정 없는 삶을 원한다면 필요한 것을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좋아하는 활동에 돈을 쓰며 여유롭게 여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가족과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함께 웃으며 대화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보세요. 중요한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하는 겁니다.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경험하는 것처럼 모든 감각을 동원해 상상하세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 심지어 냄새와 맛까지도 상상해 보세요. 조 디스펜자 박사는 이것을 마음의 연습이라고 부릅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 뇌는 실제 경험과 생생한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즉, 마음속으로 충분히 생생하게 경험하면 뇌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피아노 연주를 상상하며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실제 피아노를 연습한 것과 비슷한 뇌회로가 강해진다고 합니다. 미국 클리블랜드 병원의 연구에서는 손가락 근력 운동을 상상만 한 그룹도 실제로 운동한 그룹의 40%에 해당하는 근력 향상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상의 힘입니다. 특히 새벽의 뇌는 이런 상상에 가장 적합한 상태입니다. 이때는 뇌파가 알파와 세타파 상태에 있어 깊은 마음에 직접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과학자 막스 플랑크는 생각이 물질을 만든다 라고 말했습니다. 양자 물리학에서도 관찰자의 기대가 작은 입자의 움직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죠. 이는 우리의 생각과 기대가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벽 명상을 통한 상상은 바로 이런 원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리는 이미지가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가는 씨앗이 되는 것이죠. 박영희 할머니는 처음에 반신반의했지만 매일 새벽에 깰 때마다 5분씩 이 명상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강하게 걷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죠. 당시 그녀는 무릎 통증으로 잘 걷지 못했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 그녀의 무릎 통증은 크게 줄었고 지금은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산책합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에 깨는 것이 이제는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 도움이 될까 싶었어요. 그저 눈 감고 숨만 쉬는 건데.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도 더 잘 자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상상했던 일들이 하나 둘씩 현실이 되어가는 걸 경험했습니다. 박영희 할머니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한 연구에서는 65살 이상 어르신 120명을 대상으로 8주간 새벽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참가자들의 95%가 잠 질 개선을, 78%가 만성 통증 감소를, 82%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향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오늘 밤 새벽에 눈이 떠진다면 화내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5분만 이 명상을 시도해보세요.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일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 어느새 이 시간이 당신의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세 번째 방법까지 모두 실천하면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까지 실천하면 당신의 새벽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아침 자기 코칭 질문입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의 좋고 나쁨이 삶의 좋고 나쁨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질문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며,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애플 회사를 만든 스티브 잡스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오늘 하려는 일을 정말로 하고 싶을까? 이 간단한 질문이 그의 인생을 계속 이끌어준 나침반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책 파워아워의 저자 에이드리언 허버트는 아침에 자신에게 6가지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특히 새벽 3시에서 5시에 깨어있는 뇌는 이런 질문들에 가장 솔직하고 창의적인 답을 제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일상의 스트레스와 방해 요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속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6가지 질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나는 어떤 기분으로 하루를 보내고 싶은가? 활기차게, 평온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용기 있게, 자신감 있게. 구체적인 감정을 선택하세요. 뇌는 그 지시에 따라 해당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감정 상태를 선택하면 실제로 뇌의 화학적 구조가 바뀐다고 합니다. 행복한 상태를 선택하면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는 실제 감정 변화로 이어집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정수영 할머니는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오늘도 힘들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그러다 이 방법을 알게 된 후 매일 오늘은 평온한 마음으로 지내자라고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지만 조금씩 변화가 생겼고 6개월 후에는 우울증약 복용량을 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배울 한 가지는 무엇인가? 새로운 요리법, 스마트폰 기능, 역사적 사건, 예국어 단어 1개. 무엇이든 좋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은 뇌의 활력을 유지합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뇌에 새로운 신경 연결이 생깁니다. 이런 뇌의 변화 능력, 뇌가소성, 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될 수 있고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의 위험을 낮춘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60살 이상 어르신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웠을 때 단순히 친구들과 만나거나 TV를 보는 것보다 뇌 기능이 크게 향상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손녀에게 전화하기, 이웃에게 반찬 나눠주기, 친구에게 응원 문자 보내기, 버스에서 자리 양보하기. 작은 도움도 행복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는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이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65살 이상 어르신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우울증 위험이 63%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이민노 할아버지는 퇴직 후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매일 아침 오늘 누구를 도울까? 라고 자문하기 시작했고 동네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20년은 젊어진 기분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오늘 내가 꼭 이루고 싶은 3가지는 무엇인가? 빨래 정리하기, 오후 공원 산책하기, 저녁 식사 준비하기,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하기.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하루는 더 의미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기쁨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성취의 화학 물질은 만족감과 행복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작은 목표라도 달성했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많거나 어려운 목표를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실현 가능한 작은 목표 3가지만 정하세요. 그리고 달성했을 때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5번째, 오늘 내가 기대하는 좋은 일은 무엇인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 기대하면 뇌는 그런 기회를 더 잘 포착합니다. 이것은 확증 편향이라는 심리학적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자신이 믿는 것을 확인하는 정보에 더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 기대하면 실제로 그런 일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들을 거야. 오늘은 즐거운 만남이 있을 거야. 오늘은 특별한 기회가 찾아올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난다고 느끼게 됩니다. 서울에 사시는 황미영 할머니는 매일 아침 오늘은 행운이 찾아올 거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버스에서 우연히 만난 옛 동창과 재회하게 되었고 지금은 함께 동네 합창단 활동을 하며 제2의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6번째, 오늘 내가 감사하는 3가지는 무엇인가? 건강한 몸, 편안한 잠자리, 따뜻한 식사, 가족의 사랑, 아름다운 자연. 감사는 가장 강력한 긍정 에너지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30% 더 행복하고 25% 더 건강하며 잠을 못 자는 문제도 30% 적게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었을 때는 감사하는 습관이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을 잃고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감사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삶의 의미와 기쁨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이 6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노트에 적거나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새벽 이 질문들로 하루를 계획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정민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1년간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꾸준히 해보니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다려지고 하루하루가 더 의미 있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우울증 약도 줄였고 20년 만에 취미 생활인 수채화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질문이 바뀌니 인생이 바뀌더군요. 예전에는 왜 이렇게 아프지? 얘 나만 혼자지? 라고 자문했는데 이제는 오늘은 무엇에 감사할까?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같은 상황에서도 완전히 다른 하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새벽에 눈이 떠지면 짜증내는 대신 이 6가지 질문으로 하루를 계획해보세요. 30일만 실천해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나이 들수록 새벽에 자주 깨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잠 호르몬의 감소, 우리 몸에 남아있는 옛날 습관, 그리고 꿈을 꾸는 잠의 증가가 그 주요 원인이었죠. 이것은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오히려 우리 뇌가 가장 창의적이고 활발한 시간에 깨어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시간을 활용하는 3가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첫째, 새벽 글쓰기입니다. 15분간 솔직한 생각을 쓰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쓰거나 감사한 일을 적거나 걱정되는 일을 종이에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속마음의 소리를 듣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인생의 방향을 새로 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새벽 명상입니다. 5분간 숨쉬기와 상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깊은 숨쉬기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입니다. 뇌는 실제 경험과 생생한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상상은 현실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셋째, 아침 자기 코칭 질문입니다. 6가지 질문으로 하루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감정 상태, 배울 것, 도울 사람, 이룰 목표, 기대하는 일, 감사한 일에 대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결과를 변화시킵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한국자연치유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이 3가지 방법을 30일 이상 실천한 사람들은 잠의 질이 78% 개선되고 스트레스가 63%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80% 이상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향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 방법들의 진정한 힘은 꾸준히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루 이틀 해서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최소 30일, 가능하다면 90일 동안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그때 진정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우울증을 극복한 분, 40년 만에 꿈을 이룬 분, 만성 통증에서 벗어난 분, 새로운 인연을 만난 분. 그들 모두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꾸준히 실천한 결과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새벽 3시에 깨는 것은 더 이상 불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그 시간은 당신만의 특별한 성장 시간, 창조의 시간입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는 꿈을 꿉니다. 하지만 새벽에 깨어 있는 동안 우리는 꿈을 만들어 갑니다. 그 차이는 매우 큽니다. 오늘 밤 혹은 내일 새벽에 눈이 떠진다면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어쩌면 당신의 기적은 새벽 3시에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괴로움으로만 여겼던 그 시간이 인생을 바꾸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